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와 물류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와 물류변수를 이해하면 비용과 성과의 연계 분석이 가능하고 효율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설득 및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며 정보와 신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물류비 제공 수준, 배송 속도 같은 물류 변수를 재무제표 항목과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류비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목적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류비는 물류 활동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뜻하고 물류회계는 물류비에 대한 회계적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류원가는 물류 활동에 따른 원가 계산을 뜻하죠. 물류비를 계산하는 목적은 효율성을 측정 및 최적화를 도모하는 데 있고 물류회계는 재무보고 및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류원가는 단위원가를 산출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되겠죠. 범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류비는 모든 물류 관련 비용이 범위가 되고 물류회계는 회계 기준에 따른 분류, 물류원가는 원가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활용면에서 보면 물류비가 운영 및 실무 중심으로 물류회계는 재무관리 및 보고 중심이 될 거고 물류원가는 원가관리 및 전략이 중심이 됩니다. 그 외 물류비는 운송비, 창고비, 재고 유지비, 포장비 등이 물류회계는 우리 앞서 살펴본 재무제표와 연관성이 물류원가는 직접비, 간접비를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그럼 세 가지 용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물류 관련 비용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셋째, 비용 관리 및 최적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차이점은 물류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활동의 모든 비용을 물류원가는 원가 항목별로 세분한다는 것, 물류회계는 회계적 기록 및 보고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 있는 물류 변수를 살펴보면 자산에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현금, 외상매출, 재고,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차량, 설비 등이 있으며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자산에 속하는 현금, 외상매출에는 리드타임이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리드타임이란 고객이 주문을 한 시점부터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 시점을 가리키며 리드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다 빠르게 사양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품을 발송하지 않으면 사양서를 발송하지 않고 주문 처리 신속성이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현금과 외상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 변수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사양서의 정확성입니다. 만약 고객이 사양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대금 지불을 하지 않겠죠. 문제점이 수정될 때까지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드타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고는 회사 유동자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재료 재고, 반제품 재고, 제공품 재고, 제품 재고, 상품 재고까지 기업은 모든 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 수준과 회사의 정책은 총 재고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재고량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좌우됩니다. 비유동 자산과 차량 설비 부분을 보면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장, 대포 창고는 임차하기도 하고 리스하기도 합니다. 임차는 어디서 하지 않더라도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변한 가격을 기초로 현재 가격을 평가하면 사용자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역기기 차량, 기타 저장용, 수송용 기기도 비유동 자산 총합계를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상에는 장부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물류에서 사용되는 비유동 자산은 진짜 크기를 알 수 없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동부채는 특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채를 의미하죠. 물류 관점에서 보면 원재료 매입에 대한 외상매입금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매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분야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수량으로 적절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재 소요량 계획 MRP라든지 물류 소요량 계획 DRP 동시에 사용되면 원재료 관리는 구매, 자재 부문에서 유동부채를 축소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필요합니다. 재무적 선택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차입금과 자본이 있습니다. 재고는 물류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공장과 설비는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이익에 대한 물류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요소와 분류 변수를 연결시키면 매출액은 고객 서비스가 연결되겠죠. 서비스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류 변수와 매출액을 연결시키고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물류 변수 중에는 구매와 생산관리 스케줄링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있는 수주처리, 수송, 창고관리, 재고관리, 포장, 지원활동은 주문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물류 변수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비용은 물류비용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고는 물류 의사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 하에서는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수익과 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초래하는 복합적 효과로 물류에 지속되는 이익에 대한 공헌으로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물류를 이익 중심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 중심점으로 생각하도록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축소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용 중심점에 대해서 관리자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가 절감은 이익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에서 물류 코스트를 마이너스하면 우리가 물류에 따른 이익 공헌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에 나타나는 물류 변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